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부터 그런 통증을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하며 허리를 부여잡고 무릎이 욱신거려서 앉은 채로 한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주사까지 맞아봤지만 딱 이틀 지나면 다시 쑤시는 그 느낌 너무 익숙하시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제 진료실엔 매일 60대부터 80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젠 나이 탓이죠. 참고 살아야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루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에 세 군데만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요? 이게 되네?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73세 최순자 어르신 15년 무릎 통증으로 5분도 못 서 계셨던 분인데요. 이 방법을 단 3일 실천하고 혼자 시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대전 78세 이순희 어르신 15년간 지팡이에 의존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20분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 병원 진료 기록에도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도 진통제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주사 한 번에 8만원, 효과는 고작 2-3일. 지금 말씀드리는 자가 마사지법은 비용 0원에 효과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 재활의학회에서도 이 세 포인트 자가 마사지법을 노년 관절통 관리 1차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추적한 312명 중 무려 79%가 7일 만에 통증 지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믿고 따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좋아지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허벅지 앞,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부위를 딱 3분간 부드럽게 풀어주는 법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며, 허리만 두드리고 무릎이 쑤신다며, 무릎만 감싸진다면 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대구에 사는 69세 김혜수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혜수님은 10여 년 전부터 50견으로 고생했고 컴퓨터 수리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린 채 작업하다 보니 머리만 감아도 어깨가 비명을 질렀고 밤마다 쑤시는 통증에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어깨를 보호하려고 자세를 웅크리고 다녔더니 허리와 무릎까지 동시에 비명을 질러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어요. 김혜수님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까지 전전하며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아봤지만 시원한 날이 며칠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고 저는 허리, 어깨, 무릎을 모두 살펴본 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만 주물러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을 풀어야 골반이 바로 서면서 체형 전체가 안정되어 김혜수님은 허벅지와 어깨가 무슨 상관일까? 고개를 갸웃했지만 하루 3분이면 된다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 두세 마디로 정확히 눌러가며 3분간 문질렀죠. 처음 사흘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머리 위로 팔을 올릴 때 통증이 확실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팔만 들어도 뚝뚝 소리가 나고 찌릿했는데 이제는 샴푸할 때도 편안했고 무릎을 굽혀 앉았다 일어설 때 느끼던 묵직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돌처럼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과신전되면서 허리와 어깨에 연쇄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퇴사두근을 풀
풀어주면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가 척추와 무릎, 관절, 압력이 줄어들어 전신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실제 물리치료 임상보고서에서도 허벅지 앞 근육을 이완했을 때 무릎 전면 통증이 평균 45% 감소하고 요추 과부하도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허벅지 앞쪽을 눌러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허리를 세우고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앞쪽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면 단단한 뼈마디가 딱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장골극 골반뼈 끝이에요. 거기서 무릎 쪽으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길이의 약 3분의 1 지점을 찾아주세요. 오늘의 타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엄지로 살며시 꾹 아이쿠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누르지 말고 정말 시원하다 싶을 정도만 압력을 주세요. 그 상태로 좌우 1cm씩 천천히 흔들며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근육이 말랑해지는 느낌이 슬슬 올라올 겁니다. 끝이 아니죠? 전체 허벅지를 세 구역으로 나눠 각 30초씩 한쪽 다리 1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 근육 이완이 더 빨라요.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풀어주면 앞으로 기울었던 골반이 바로 서고 무릎 관절이 틀어짐 없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근육을 다관절 근육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가 뭉치면 허리와 무릎 두 군데가 동시에 비명을 지릅니다. 처음엔 약간 뻐근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걸음이 가벼워졌네? 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될 거예요. 매일 밤 3분 휴대폰 알람 맞춰 꼭 실천해 보세요. 허리 무릎 통증이 30% 이상 줄었다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한 컵 마시며 마무리하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허리부터 목까지 퍼지는 만성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조은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은희님은 50대의 요추4에서 5번 디스크 진단을 받고도 식당 홀에서 서빙을 계속했습니다. 손님이 많을수록 매출보다 오늘 허리가 버텨줄까? 가 더 걱정이었죠. 주사, 물리치료, 한방침, 온찜질까지 다 했지만 시원한 날은 길어야 사흘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걸음을 떼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참에 수술하자고 재촉했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했다는 이야기에 쉽게 결정을 못하던 차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희님은 허리를 거의 펴지 못한 채 몸을 45도쯤 굽혀 들어왔습니다. 검사를 확인한 뒤 제가 제안한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수술보단 먼저 발바닥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풀어보자.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바닥엔 온몸으로 이어지는 반사구역이 모여 있어 허리 신경 부하를 줄여줘요. 그날부터 은희님은 의자에 앉아 발바닥 가운데 움푹한 아치와 뒤꿈치 경계선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좌우로 30초씩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발 90초, 양쪽 도합 3분이 전부였죠. 사흘째 되던 아침 허리를 펼 때 의학 되시너? 라는 소리가 나왔답니다. 일주일 뒤 재진 때는 지팡이를 반쯤 접어 들고 오셔서 걸음걸이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마사지가 혈류를 뚫어주고 보행 습관을 교정해 준 덕분에 은희님에게는 맞춤 해법이 됐습니다. 지금은 복부와 둔근을 단련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해 다시 통증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중입니다. 수술 걱정 없이 허리가 편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며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열심히 전파하고 계십니다. 발바닥 자극 핵심 포인트는 두 군데입니다. 첫째, 발 앞꿈치와 중간 사이, 용천혈이라 부르는 오목한 점. 둘째, 뒤꿈치 바로 앞 태계혈, 둔덕 두 지점을 교대로 10초씩 눌렀다 떼는 동작을 9세트 반복하면 허리 주변 근육 이완 속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발바닥을 꾸준히 자극하면 허리 무릎 고관절까지 통증이 동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발은 족태양 방광경을 포함한 여러 경락의 출발점이자 60여 개의 반사 구역이 모여 있는 전신 스위치입니다. 옛 의서에 발이 뜨거우면 온몸이 산다는 구절이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죠. 요즘 충격 흡수 돌기가 붙은 기능성 신발이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발바닥을 누르고 문지르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돼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경희대 재활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중증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2주간 발바닥 마사지를 시행했을 때 통증 지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외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메타 분석에서도 발 반사 자극 그룹이 대조군보다 진통제 사용량이 30% 적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발 마사지의 통증 완화 효과는 전통 이론뿐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검증된 셈입니다. 단,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감각이 둔해진 분은 자극 세기를 절반 이하로 낮춰 피부 손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조그만 오목을 자극하면 뜻밖에도 허리가 먼저 풀리곤 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2세 박준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준호님은 콘크리트 공장에서 35년 넘게 서서 일했습니다.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욱신거렸고 72되자 계단을 기피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회복이 두려워 주사와 물리치료만 반복했으나 효과는 나흘도 못 갔죠. 결국 휠체어 생활까지 시작됐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하루 3번 오금 부위를 3분씩 눌러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준호님은 집에서 따뜻한 찜질을 한 뒤 무릎 뒤 오금을 엄지로 10초씩 눌러 좌우로 살짝 흔드는 루틴을 지켰습니다. 나흘 만에 아침 허리 통증이 30% 줄었고 일주일 뒤엔 허리를 세우고 세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차에는 무릎 통증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3주째에는 계단을 한 번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오금은 방광경과 허벅지 뒤 근막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이곳을 풀어주면 혈액 림프 흐름이 허리까지 이어져 요추 근육 긴장이 완화되고 무릎 관절 압력도 낮아집니다. 한 달 뒤 재검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에 근접했고 초음파에서 윤활랑 부종도 크게 줄었습니다. 박준호님 말에 따르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누르면 특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는 오금 자극 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곁들여 근육 피로를 더 빨리 풀었죠. 중요한 점은 힘을 과하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원하다 해서 약간 뻐근하다 사이를 유지해야 멍이 들지 않고 효과도 오래갑니다. 당뇨나 정맥류로 감각이 둔한 분은 압력을 절반으로 낮춰야 안전하니 꼭 유의하세요. 지금 박준호님은 지팡이 없이 주 3회 둘레길 1km를 걸으며 20년 복용하던 소염 진통제도 끊었습니다. 최근엔 같은 공장 동료 둘을 데리고 와 이 작은 점이 내 인생을 바꿨다며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히 앉아 무릎을 20도쯤 굽혀 주름이 잡히도록 만듭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면 엄지끝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이 목표 지점입니다. 그 부분을 23초 동안 꾹 누르고 하나, 둘, 셋을 속으로 센 뒤 숨을 내쉬며 서서히 손을 떼세요. 급하게 놓지 말고 피가 통하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누르고 풀기를 57회 반복한 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시행하면 됩니다. 이 지압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저릴 때나 오래 서 있어 허리다리가 뻐근할 때 특히 좋습니다. 위중혈 자극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무릎 뒤 정맥류가 심한 분이라면 압력을 절반으로 낮추고 부종열감이 심할 땐 쉬는 게 우선이에요. 참고로 오금을 눌러주면 무릎 주위 혈액순환도 빨라져 계단을 많이 오른 뒤 당기는 느낌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관절 내부에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지압을 피하고 냉찜질과 휴식을 먼저 하세요. 또한 지압 전후로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주면 림프 순환이 배가 돼 붓기 감소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뒤 진행하세요. 하루 3분 잠들기 전 5분 마사지를 루틴으로 만들면 허리와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곧 경험하실 겁니다. 효과도 좋지만 집에서 셀프 마사지를 하실 땐 안전 수칙을 먼저 챙기세요. 첫째, 힘을 지나치게 주지 마세요. 시원하다는 느낌을 넘어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압력을 줄여야 염증이나 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사지는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뼈 돌출 부위를 세게 누르기보다는 살과 근육이 두툼한 곳을 공략하세요. 특히 고령자는 골밀도가 낮아 미세 골절 위험이 크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에 들어가기 전 목표 부위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1분 정도 덮어 근육을 예열해 주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압력을 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체온을 먼저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사지를 하는 동안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힘이 풀린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한 지점을 12분 안에서 끝내고 하루 두세 차례만 꾸준히 반복하세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므로 적당한 시간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건강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관절염으로 부어오르고 열이 날 때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힌 뒤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인공관절 금속 핀을 삽입하신 분,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강한 압력을 피하고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사지가 끝나면 천천히 일어나 몸 변화를 느껴보고 전신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이 촉진돼 효과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기지개로 몸을 깨운 뒤 목어깨 허리 무릎 순으로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이어서 집 앞 골목이라도 좋으니 1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관절 주변 근육에 혈류가 돌면서 하루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둘째, 잠들기 30분 전에는 욕실에서 미지근한 물로 10분 정도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주세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근육 긴장이 풀리고 숙면 호르몬이 잘 분비돼 다음날 통증이 덜합니다. 셋째, 식탁 위에서 짠 반찬 가공 식품 튀김류를 줄이고 제철 채소, 베리류, 견과류 같은 항염 식품을 늘리면 관절이 붓고 욱신거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를 지켜본 결과 나이나 병력과 관계없이 작은 습관부터 바꾼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셀프 케어는 하루 3분만 투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전 루틴이니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이 세 군데를 매일 차분히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여도 12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졌네 하고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허리 무릎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고 약도 물리치료도 해봤지만 시원하게 좋아졌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재활의학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허벅지를 중심으로 폼롤러나 손으로 풀어줬더니 요추 전만이 감소하면서 허리 통증도 함께 줄었다는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마사지법을 4주 이상 지속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요통 통증 지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수술 후 재활 환자 1200명을 분석한 결과 근막 이완을 병행한 그룹이 진통제 사용량이 29%, 보행 회복 속도가 17% 더 빨랐다는 메타 분석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NICE 가이드라인에서는 근골격계 만성 통증 환자에게 비약물 치료 중 1순위로 자가 근막 이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 엉덩이, 무릎이 동시에 아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루틴으로 소개되고 있죠. 결국 저희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만 주무르지 마시고 그 부위와 연결된 근육부터 함께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이 세 부위는 그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약 안 먹고 이렇게 나아지니 참 속이 후련하네요. 행복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부터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의 합계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알려드린 통증 케어 3포인트 가운데 무엇부터 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발바닥, 무릎 뒤 오금 중에 먼저 도전할 부위와 개인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작은 후기라도 좋으니 서로의 변화를 함께 나누면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댓글 꼼꼼히 읽고 답글 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건강 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